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정부 공동부유론에서 첫 번째 목적이에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주가 상승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 그 오락이나 엔터나 또는 사교육이나 인터넷 기업, 이게 중국 산업의 전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조금 이제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배터리 회사가 이런 광산을,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지금 시진핑 주석의 그 공동부유론, 그래가지고 뭐 결국은 빈부의 격차를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시장에 뭐 외국인 투자자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뭐 그 관련된 1등 기업들이 다 폭락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국 당사자든가 중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불안해하지 않나요? 그 이 주식시장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약간 다른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 가계자산에 뭐 금융자산으로 놓고 봤을 때요, 은행에서 거래하는 것이 거의 93%고요. 주식시장에서 하는 것은 한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서방 세계는 주식시장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하게 큰데 중국은 그 영향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그 공동부유론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 부자를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동부유론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이제 손으로 뭘 조립해서 하는 뭐 하루에 한 달에 2,000원, 3,000원 받는 이런 임금 가지고서는 절대 중산층 못 된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은 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정부 공동부유론에서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첨단 기술 산업, 고부가치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플랫폼 기업의 제재에 대해서 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데, 반대로 중국이 공동부유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육성해야 되는 산업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산업은 이게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안 보고 미국에 상장된 이제 인터넷 기업에 우리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보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하게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세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 주는 것은 이제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이제 부과하는 거, 그 조세를 조정하는 게 두 번째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많은 기업, 돈 많은 사람을 좀 털어가지고 기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요새 대기업들 뭐 텐센트고 뭐고 막 기부 어마어마하게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세 번째 방안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방안이 지금 공동부유론의 전부냐? 그건 아니에요. 그 세 번째 방안은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주로 하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죠. 너무 과도한 부를 추구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과도한 부를 추구를 했으면 그것은 사회 환원해라. 이제 이거를 그 시그널을 보냈는데, 당사자들은 뭐 이 너무 공포감이 크니까 이거 화끈하게 많이 쓰면 좀 봐주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금액을 확 올린 거죠. 마인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막 돌아가면서 그러잖아요. 그 요즘 뭐 연예인들도 뭐 돈 엄청 벌었던 그 중국 연예인들도 뭐 해외로 뭐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게임 산업 규제, 뭐 미성년자, 그다음에 과외에 대한 규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뭐 이러저러 계속 하다 보니까 첫째, 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위축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내가 벌어서 남에게 준다라는, 이게 이제 사회주의는, 그 공산주의는 원래 일단은 그 소련의 몰락으로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정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의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사람들의 본성을 누르고 그 정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일리도 있고 또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100% 가슴에 와닿는 얘기인데 조금 냉정하게 이제 산업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이제 가외교육, 사교육을 금지시킨다 했을 때 이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런데 우리도 80년대 신군부 들어서면서 가외 금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 경제가 무너졌냐 뭐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연예인들에 대한 고소득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연예인들의 제재 문제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연예인들의 제재가 묘하게 맞아떨어지지만 정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정치인들의 부패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 손을 본 건데 그러나 조금 더 뭐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로 쳤을 때 예를 들면 뭐 SM이나 YG 같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이 제재를 받거나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았을 때 그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제재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한번 보면 되는데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 제재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다음 같은 경우도 금융 쪽에 대해서 이제는 감독원의 규제를 받아라. 또 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도 그 애들이 공부 안 된다고 이게 게임의 시간 제한을 한 적이 있어요. 셧다운제를 했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한국 경제가 얼마만큼 충격받았고 이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고 이런 거냐를 한번 이제 우리 역사를 갖고 되돌아놓고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하신 이제 그 오락이나 엔터나 또는 사교육이나 인터넷 기업 이게 중국 산업의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조금 이제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전체는 그런 산업들이 다 합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전체 경제를 봤을 때 5%, 10%가 안 되는 이제 부분의 나머지 90%가 이게 어디로 가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그쪽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해석을 하는 그 경향이 우리 언론이나 미디어도 있고 또 이제 금융가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거 중심으로 나머지 90%도 같이 간다고 이렇게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중국을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우리도 지금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락엔터 회사들이 제재를 받았을 때 그리고 사교육 업체들이 예를 들면 강남대성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종로학원이 제재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게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고민을 하는 분들은 바로 그런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알리바바가 됐든 텐센트가 됐든 뭐 게임 회사가 됐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재를 받아서 규제를 받아서 폭락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지금이라도 더 계속 이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빠져나와야 될까? 혹은 아, 우리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과외 뭐 그 신군부에서 뭐 그렇게 과외 금지를 했어도 결국 인간의 본성을 못 이긴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 풀게 되고 그러니까 버티면은 중국 정부도 지금은 저렇게 억누르지만은 결국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버텨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부하고 싸우지 마라. 어디든 정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인터넷 기업들 오락 엔터 기업의 제재는 이것은 외국이 진입할 수 없는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재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기업들끼리 이게 시장 점유율 재배분이 일어나는 것이지 시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방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정부가 제재를 하는 것이 언제 끝나냐가 중요한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시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재를 받았을 때 화장실에서 우는 놈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의 매출, 2등의 매출이 그 밑에 12 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상장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이건 확 달라지고 예를 들면 뭐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산업이 중국에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1등이 하웨이였는데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이제 반도체가 수급이 안 되니까 핸드폰을 못 만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장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고 샤오미가 그 시장을 다 먹어서 7월 달인가를 보면 삼성을 제치고 세계 1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효과하고 사실은 지금 인터넷 기업의 제재는 같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투자가들이 뭐 1년, 3년, 5년
이렇게 기다릴 수 있냐. 특히 그렇죠. 한국의 개인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소나기 올 때는 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쪽에 굳이 그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냐. 그 대신 이제 중국이 그걸 규제하는 대신에 반대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 산업들은 이건 정부가 돈 대주고 정책 대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판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산업이 없어지거나 이것이 이게 그 끝으로 가는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이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이제 투자가라고 하면 가는 것인데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힘든다고 하면 그건 전략을 바꿔야 되고요. 또 역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시진핑 정부가 처음 들어서고 나서 그 한 것 중에 하나가 군대에 금주령을 내렸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마오타이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군부대의 비리를 조사하려고 갔더니 어떤 이제 이 부패한 장군의 집을 털었더니만 거기서 마오타이가 10,000병이 나온 거예요. 만병. 그래서 마오타이는 현금하고 똑같은 게 한 30만 원, 40만 원 하는데 언제든지 현찰하고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돈을 주면 뇌물이지만 마오타이를 10병 갖다 주면 이거 뇌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10,000병인데 그러면 이게 돈이 이게 35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니들은 군인이 총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오타이로 나라를 지키냐. 그래서 군대 전체에 금주령을 내렸으니 300만 명이 술을 안 먹는데 그러니까 마오타이의 매출액이 대폭적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이제 공무원들한테도 같이 영향을 미친 거죠. 네. 그래서 마오타이 주가가 대폭락을 하고 이 마오타이 매출이 이게 뭐 30-40%씩 줄어들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났더니만 그게 약이 된 거예요. 그게 바닥인 거죠. 근데 그 시간이 5년 정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마오타이를 군인들 보고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마오타이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본성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정부가 누르는 그 기간 동안은 이것은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의 기회는 말씀하신 대로 마오타이가 5년 기간, 그러니까 다시 그 어떤 규제가 풀리는 그때가 그 어떤 투자의 가장 절호의 찬스였던 거잖아요. 저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이것들도 뭐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규제가 풀어지는 그 직전 혹은 그런 규제가 풀려지는 초기 단계가 투자의 어떤 절호의 찬스라고 봐야 되는 그게 건가요? 이제 저점인 건 분명한데 그 시간이 이제 마오타이처럼 3, 4년, 4, 5년이 갈지 2년이 갈지 1년이 갈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투자가들이 그럴 정도의 타임 호라이즌을 갖고 있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마음고생, 스트레스 그게 너무 심하면 이제 뭐 정말로 힘들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그 중국의 어떤 상황을 보고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건 아주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 주식, 중국 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인터넷 기업, 홍콩에 상장된 중국 인터넷 기업에 관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중국 본토라고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아마 상해 주식 시장을 보시면 외국인이 떠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주가가 계속 이렇게 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이게 이 천문학적 금액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인터넷 기업이 아닌 그래서 지금 해외에 중국 그 미국에나 홍콩에 상장된 인터넷 기업 이게 인터넷이 아닌 정부가 육성하려고 있는 중국의 하드테크 기업이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뭐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국이 살아났던 것이 차화정이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그 경기 부양 또는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차화정이 아니라 차화철이 이게 이 지금 뭐 시장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정부가 이게 집중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 쪽에 이 저점 바닥치고 계속 올라가서 이제 기다리기 어렵다고 하면 대안은 첫 번째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된 인터넷 기업이 아닌 중국 본토의 하드테크 또는 차화철을 보는 것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와 관련된 것 같고요.
화는 뭐 무슨 2차 전지? 화학. 그렇죠. 2차 전지라든가 이쪽인 것 같고요. 철강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강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뭐 매출을 뭐 공해를 탄소 배출 때문에 뭐 줄인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래서 한국 철강 산업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게 중국이 자국 내 철강 산업을 규제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건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에서 웃는 놈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는데 네. 탄소 중립에 가장 이제 탁에서 올라 있는 것이 전력 산업하고 이 철강 산업이에요. 석탄 많이 떼니까. 네. 그래서 중국도 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기술력하고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은 정부 지원도 받고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쪽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 닫는 애들의 마켓시어가 그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 큰 기업 쪽으로 다 몰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제 철강주들이 좋은 이유도 바로 이제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의 전체적인 경기가 슬로우다운하기 때문에 내수가 좋지 않을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방법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제 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부동산은 지금 규제를 해야 돼요. 우리처럼 이게 집값이 올라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뭘 하냐면 SOC 투자를 하는 거죠. 도로, 항만, 철도 이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시멘트하고 철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화학이라든지 철강이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 강세로 가는 것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차와 철 여기 만약에 투자를 하기로 생각이 되는 분들,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가운데서 그것도 브랜드가 여러 개잖아요. 뭐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개 회사들이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선별을. 우리가 그 자동차도 보면은 이제 전기차를 막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전체 보급률이 5%가 안 됐어요. 네. 거기서 테슬라가 1등, 비아디가 2등 뭐 이렇게 왔는데 중국의 진짜 자동차 회사들, 뭐 테슬라가 뭐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지만 1년에 뭐 49만 대 겨우 팔아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뭐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되는데 중국도 뭐 이게 자동차 시장이 1년에 2,500만 대 시장에서 뭐 테슬라가 한 4, 5만 대? 뭐 요 정도를 겨우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가총액이 전 세계 자동차를 다 합칠 정도로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면 기존의 대형 자동차들, 예를 들면 BMW, 벤츠, 아우디, GM, 포드, 크라이슬러, 상해 자동차, 뭐 이건 왜 안 들어왔냐? 이것은 뭐냐면 시장이 너무 작았다는 거죠. 이게 중국 시장 해봐야 100만 대도 안 되는 작은 시장에 거기 들어가서 몇 대를 먹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자동차 투자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기존에 있던 이제 예를 들면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뭐 리오토라든지 그 작은 회사들하고 네. 테슬라하고 비아디 정도가 먹던 이 시장에 지금 80개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전기차를 하겠다고. 전기차만요? 그렇죠. 엄청나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빅가이들, 중국의 빅10 다 들어왔고 전 세계 빅10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은 뭐 매달 200%, 300%씩 커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입하는 기업의 숫자는 과거에 비해서 5배, 10배가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시장은 저것은 그 기업이 작년 비해서 몇 퍼센트 커지냐 이걸 보면 안 되고 이건 시장이 지금 자체 커지기 때문에 2배, 그렇죠. 3배. 그러나 거기서 마켓에서 쉐어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50% 먹다가 그게 기업이 10개가 더 들어와 버리면 5%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마이너리티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빅가이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배터리의 그 서플라이 체인 상에 있는 회사들. 그래서 이것은 배터리는 뭐 누가 차를 만들든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전기차에서는 경쟁하면서 박 터지게 싸우는데 이 배터리하고 배터리 소재 회사들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우리가 그 배터리 관련된 회사, 우리 뭐 가장 많이 아는 게 CATL 정도인데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고 매출액이 큰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봐야 되는데 네. 배터리 산업 질문지에도 거기 있던데 보니까 시장은 대폭발하지만 이제 배터리 회사도 거기 이제 내부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이게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리튬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원자재를 공급 못 받으면 주문 많이 받아도 꽝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배터리 회사가 이런 광산을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아, 거기에 들어가는 뭐 니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그 광산이 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하고는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거래하고 있는 회사 말고 지금 회사들이 이게 몇십 개씩 이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거래선을 잡고 있냐. 메이저 기업들.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한 기업들 10개 갖고 있는 것보다가도 GM, 포드, 폭스바겐 이거 하나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퀄리티를 가진 회사냐를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주문을 그렇게 받더라도 원자재가 없으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상의 자회사나 또는 자기가 투자한 회사 중에서 광산, 원자재를 확보한 채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어떤 미국 혹은 뭐 유럽에 대한 진출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한국 배터리 업체나 뭐 이런 쪽에 큰 기회가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기업 내에서는 그 미국 뭐 포드 말씀하신 포드나 GM 같은 데하고는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유럽 차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일본이 굉장히 셌고 그다음 독일이고 이랬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가 보증을 주는 바람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41%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한 14%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마이너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고 지금 중국의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목적은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을 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하고는 서로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배터리를 판다든지 이런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월등히 더 큰 시장인 유럽에다가 이제 이 배터리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게 이제 얘들의 관심사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하고 말씀하신 그런 전쟁의 와중에서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하고 나서 중국을 브로킹해야 되는 아이템을 4개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히토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쪽, 이 소재 쪽은 미국하고서 협력이나 미국에 공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회사에 투자할 때 유럽의 대형 자동차 회사와 어떤 거래선이 트여져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경쟁력 차이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2차 전지도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부분도 그 미국의 어떤 강한 규제 때문에 성장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사실 뉴스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거의 망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온단 말이죠. 이게 서로 상반된 어떤 현상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까 인터넷 기업들 그 규제하는 것 갖고 이제 우리가 중국이 그 기업 죽이게 한다. 그래서 저런 나라에 어떻게 투자하냐. 투자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돌고 거기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이제 몇 가지 팩트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것이 이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중국이 다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에서 이제 다른 점은 첫 번째는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기업하고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화웨이하고 SMIC라고 하는 2개 회사만 제재하는 것이지 샤오미는 거기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화홍 반도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얘들은. 그래서 그거 지금 샤오미하고 그 화웨이하고 SMIC만 제재를 받고 나머지 회사들은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중국이 지금 제재를 받는 것은 10나노 이하의 첨단 기술하고 장비만 제재를 받는 것이지 뭐 14나노, 28나노, 48나노 이건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은 14나노, 28나노, 뭐 68나노, 90나노짜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가 부족이니까 수요가 폭증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이 무지하게 좋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가 뭐가 있냐 그러면 바로 중국 정부가 이 국산을 하라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들 보고 이제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산화를 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는 최고 기술이 14나노 정도의 기술을 갖고 반도체를 만드는데 14나노보다 높은 기술이 도당에 떨어지는 28나노 정도의 기술만 갖고 있으면 10년 동안 법인세를 0으로 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난 지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년부터 법인세를 0으로 내면 매출의 순이익률이 25%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중국 반도체 죽었다. 이제 이것하고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보고 중국 내부 사정을 체크하면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주가 상승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 그 세 가지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반도체 회사에 그 외국인들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반도체 회사에 투자해서 좀 재미를 봤다 이런 분들의 댓글을 좀 본 기억이 나서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장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것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기술이 시장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전 세계 반도체 63%를 중국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그 중국을 반도체로 브로킹을 해버리면 미국이 중국을 바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브로킹을 했을 때 중국이 죽기 전에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게 지금 시가총액 1등인 애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퀄컴 같은 회사들도 작게는 25%, 많게는 50%를 이 중국에다 팔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의 매출액이 다 이제 반토막 나고 뭐 20% 날라가고 40% 날라가는 게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이걸 전부 중국에서 오임을 한다고요. 그럼 중국으로 반도체 공급이 안 되면 애플의 i 시리즈가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플이 저게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 증시 전체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른 스토리인데 우리는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계속 겉도는 거고 문제는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망한다고 하는 나라의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아이러니하지만 뭐 아리바바, 단센트 이제 이런 그 플랫폼 기업의 주가는 금년 4월 이후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데 반대로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정부가 목숨 걸고 육성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갔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떨어지는 이거에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한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쪽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연구나 공부나 관심이 부족한 거죠. 지금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가 몇 나노인가요? 보통? 그거는 지금 보통 뭐 한 24나노에서 48나노 이 정도면 되고 한 14나노 정도면은 가장 이제 그 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삼성이나 TSMC가 얘기하는 이 5나노, 4나노, 3나노는 그거는 아주 최첨단 통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동차는 그렇게 세련된 게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많은 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일단은 팩트를 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중요한 거는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해야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과 혹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팩트 체크를 한번 하시면서 투자의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까지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